안녕하십니까. 2023년 강세지의 논리국어. 놀라우리라 수식어를 했지만 커리큘럼 이야기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그래도 약간 포스터랑 느낌 비슷하도록 오랜만에 메이크업을 하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저에 대해 소개를 먼저 진행을 할 건데,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지만 국어교육과 관련되어서 문학이면 문학, 문법, 그리고 독서, 심지어 화법과 작문 골고루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싶어서 심화전공을 졸업을 했다라고 드릴 건데, 심화전공으로 졸업하는 학생은 정말 드물어요. 그것만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진행을 했고요. 저는 이제 가장 밑에 무엇을 수능부터 차곡차곡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수능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왜? 저는 기본 자세가 거의 연구가 기반이라 그걸 토대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걸 강조드릴게요. 그럼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자기소개를 한 이유는 커리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나왔는가를 설득력을 첫 번째 알려드려야 돼서 그렇고,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제 저자 관련한 활동의 이야기를 드릴 거거든요. 13이라는 숫자가 이제는 옛날 같네요. 느낌이 이제 23이라는 숫자랑 같이 비교해도 11년이 이제 12년이, 그렇다고 13년에 책이 나왔다고 해서 그 전에 아예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저 현재 경력 15년째 교재를 쓰고 있는데 하도 이거를 의아해하시길래 증거물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왼쪽부터 쭉 진행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쭉 일부 사진을 찍어봤거든요. 여기는 내역이 매년 개정되는 게 아니에요. 매년 새롭게 쓰는 거라 저는 이제 여러분께 경향성을 알릴 때 좀 더 표본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이렇게 제 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것 뿐이에요. 여전히 쓰고 있고요. 자, 그러면 국어에서 이제 필요한 능력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야기 드릴 건데, 우리가 이 커리큘럼 강의를 듣는 이유 자체가 제 강의를 듣고 싶어서도 하나가 있겠지만, 시험을 준비하려면 뭐가 필요한지는 아셔야 돼요. 근데 막연하게 문법이냐 문학이냐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국어는 모국어거든요. 그러다 보니 네 가지 능력이 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사고력이라 강조할 건데 가장 안 늘어요. 그럼 선생님 전 더 이상 국어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길래, 자, 우리가 모든 과목이 잘 되어 있어야 합격권에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고 전공 과목 공부할 때 사고력 없이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기반이 되는 게 국어다 보니까 제가 사고력은 같이 하면 늡니다라고 강조드릴 거고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걸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암기력이 필요해요. 암기는 왜 필요하냐면 일단은 시험이에요. 시험이다 보니까 모르는 걸 모른다라고 할 수가 없고, 일부 암기가 밑바탕에 대해서 시험에 쫙 올려야 되거든요. 두 번째 능력이 암기력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가 딱 절묘해질 때부터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응용력입니다. 문제는 똑같은 걸 반복해서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접할 문제 유형은 암기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응용성도 있거든요. 이거는 보통 IQ를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는 들어가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봤던 시험 유형을 볼 때 IQ 특성을 타고 있는 거는 진짜 명제, 논리 문제와 관련된 거고, 그 밖에 기초적인 문제에서 응용하는 것들은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고, 9급은 허들 자체가 엄청 높은 시험 자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꼭 이렇게 말하면 좀 당황하시는데, 허들을 높다와 낮다의 차이는 시험 문제 난도의 개수의 차이거든요. 그걸 좀 염두하셔야 돼요. 40문제에 현재 문제가 수능은 45문제인데 어려운 문제가 40문제가 나와요. 그럼 허들이 높으니까 애들이 그 점수가 정상적으로 막 올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 공무원은 허들, 처음에 공부를 베이스로 깔아야 될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넘어갈 점수 때 이 비중 자체가 뭐다? 크지 않아요. 넓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응용 문제를 할지라도 아주 어려운 쪽이 아니라 한 번 하고 두 번 복습하고 세 번 정도 복습하면 할 수 있는 능력치다라는 걸 강조드릴게요. 그러면 또 이제 착각하세요. 선생이 필요 없다. 내가 할 수 있다. 근데 할 수 있는 학생들도 실제로 존재해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말입니다. 시험을 처음 준비한 학생은 그럴 수가 없어요. 시험은 각 유형마다 달라진 그 지점을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커리큘럼 강의를 듣는 거고, 그래서 이 강의의 특징을 듣는 거고, 자기가 부족하면 거기에 몰아쳐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실전력이요.
학생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이 잡히면 대다수가 비슷해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시간 조절,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실전을 잘 쌓아올까, 어떤 문제에서 빨리 뺄까, 이런 실전력이 이제 마지막 필요해서 국어에서 필요한 능력은 뭐 문법을 강화한다, 어법을 강화한다가 아니라 1, 2, 3, 4가 종합적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걸 강조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토대로 강세진 교수님의 커리 특징을 이야기 드린다면, 콤팩트는 제가 어디에서 콤팩트라 말할 거냐? 교재? 아니요. 이론에서 문제로 넘어오는 시간이요. 저기가 콤팩트하다. 우리가 이론을 4개월, 이론을 6개월, 이론을 8개월 내나 잡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론에서 바로 문제로 직결시켜드리면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가 잘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콤팩트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왜? 여기는 문제욕이 정말 넓어요.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교재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콤팩트하다?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서, 콤팩트는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갈 때? 그렇죠. 이론에서 문제로 넘어갈 그 기간이 짧다라는 걸 강조드릴게요. 다음 책이죠. 처음에 여러분이 접할 것들은 다 쉬운 거부터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 할만하겠죠. 자신감을 그때 얻으시면 되거든요. 점점점 어려울 거라 끝에 가서도 약간 어떤 느낌을 받으실 거냐면, 와, 이거 국어는 내가 완성됐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또 이런 걸, 새로운 걸 얻어갈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쭉 빼드릴 거예요. 왜냐? 제가 시험을 가르치는 게 1, 2년도 아니고 현재 강의 경력이 10년이 넘는데, 학생들은 완성됐다는 그때부터 뭐 하냐면 바로 끈을 놔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그나마 갖고 있던 걸 뭐 바로 그 쉬는 몇 개월간 싹 놓치게 되죠. 제가 체계적으로 말한 건 쉬운 거부터 계속 얘가 어떻게 발전되는가를 보여주겠다. 컬에 다 녹여 있거든요. 그걸 쭉 따라가라. 대신에 많은 시간을 쏟지 않게 해줄게. 내 것만 따라와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기억력 강화. 다시 말해 수업을 진행했을 때 몇 번을 반복하는가의 문제가 기억력 강화거든요. 강사는 이건 선생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가르치고 여러분이 들어가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걸 전제로 까는 건 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반복했냐, 두 번 반복했냐, 세 번 반복했냐. 그래서 여러분의 기억을 계속 끄집어낼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 이제 기억력 강화. 그게 잘 녹아있다라는 거고, 마지막에는 점수가 점점 상승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나와도 무섭지 않다가 바로 자신감 상승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 2, 3, 4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바로 여기.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했는지 이제 요약을 갔는데, 원래 제 커리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방문각에서 요구하는 이런 커리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면 다 체인지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이론 입문 강의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본 심화 이론 강의가 있는데 두 개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기본과 심화를 딱 못 자르듯이 이렇게 나눌 수도 없어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기출 단원별 문제풀이라고 해서 기출 문제풀이. 네 번째는 동영 모의고사인데 제가 별표 5개를 해놨냐면 어차피 제 홍보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제일 자신 있으니까 별표 5개 한 거니까 여기를 중점을 보시고요. 색깔의 차이는 그냥 색깔의 차이를 둬야 여러분이 아 얘네들 좀 다른 거구나 라고 둔 거니까 확인.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최종 단기 특강은 어차피 마무리 특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측을 보시면 돼요. 자, 이론 입문 강의는 무료 특강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강의의 첫 번째라. 자, 원리를 찾아라 라고 해서 발음을 유사성으로 이제 제목을 지었는데, 국어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가를 그 원리를 조금씩만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론 입문. 근데 이미 알고 계신 분은 굳이 들으실 필요는 없다. 다만 초시생들은 이제 사이드 얼마나 파이가 큰지는 아셔야 되니까 그때 들으시면 된다라는 강의고요. 예전에 좀 길게 뺐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듣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50분짜리 2강으로밖에 준비를 안 했어요. 그걸로도 충분하더라고요. 강의는 구성을 하는 건 다 강사의 재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기본 심화 이론 강의인데, 이제 개념의 원리부터 들어가는데 저는 다 원리에 맞춰 넣어 있거든요. 이유가 연구를 같이 하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연구 같이 하니까 이건 이런 원리가 있네, 이런 원리가 있네. 이게 입에 붙다 보니 제가 남편한테 그럼 원리 강의를 한번 해볼까? 아마 이거는 학생들도 정말 특이하다고 느낄 거고요. 이유는
어디에도 없어요. 이 강의는요. 연구를 해서 그 체계성을 알고 심지어 문제를 제작을 하고 고난도 문제를 만들어야 이게 이렇게 빠지는구나 알고 있어서 개념의 원리 이렇게 집어넣은 거고요. 파트는 총 3군데로 나눴어요. 이유는 문법과 어문 규정이 하나의 원리, 두 번째 문학과 해석의 원리, 세 번째 독서 어휘인데 작년에는 이걸 2개월 만에 끝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으나 이제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는 무엇을 하나의 괄로 진행을 같이 들어갈 거예요. 이유가 독서가 좀 강화되어 있어야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기출 단원별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는데 특정 어떤 개념은 문제 원리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연달아서 동시에 들으시면 완전 강추할게요. 기출문제 스타트가 보통 언제죠? 1월이죠. 저는 기출문제 스타트가 이미 5월에 스타트를 했어요. 이유가 기본기를 닦고 기출로 넘어와서 하는 그 기간을 단축시켜 드려야 이걸 2번 복습, 3번 복습하는 그 기간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절대 공부를 기간을 늘리시면 안 돼요. 최대한 단축돼서 이 원제가 뭔지, 내가 여기서 심하든 뭔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문제의 원리에 관련돼서 첫 번째 반복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문법, 어문 규정, 문학, 독서, 어휘라는 파트로 나뉘어져 있고요. 아마 어휘는 이 곳곳에 제가 배치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의 원리는 내년 1월에 진행되는 거라 문법과 어문 규정 하나의 세트, 그리고 어휘도 같이요. 두 번째는 문학과 독서 세트인데 주 1회 정도의 3시간 정도 분량으로 직접 오셔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제가 커리를 쓸 때 항상 생각하는 것 첫 번째 주안점, 여러분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줘야 된다. 두 번째, 그래도 점수는 올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상 보시면 이 정도 강의여도 괜찮나요? 라고 항상 의심을 하시길래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믿고만 있으시면 쭉 올라갈 거예요. 라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 동영 모의고사인데 시험의 원리거든요. 실전력 기르셔야죠. 그래서 히든카드라고 하는 FW 하니까 펑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Fall, Winter, Spring, Summer 다시 말해 계절별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올해는 바로 교재가 나오지 않아서 아마 내년에 1월에 진행이 될 거고 1월부터 6월까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4가지가 한꺼번에 나올 거라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최종 단기 특강은 국가직 대비와 지방직 대비에 맞춰서 진행될 거니 거기에 따라서 강의를 같이 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전체적인 요약은 드렸고 각각이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개념은 왜 필요한가예요? 제가 사진을 하나 찾아왔는데 여기 잠깐 볼래요? 뭐가 많죠?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 개념으로 혼동했을 때 내 머리 상태인 거예요.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하죠. 색깔은 초록색이고 뿔이 3개가 있는 동물이 몇 마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했고 생각을 하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개념이 파악이 되지 않으면 무엇을 어디를 어떻게 봐야 될지 애매한 구석이 됐어요. 그래서 개념의 원리는 왜 중요하냐면 얘를 먼저 풀 때 색깔을 볼지 두 번째 뿔 쪽을 볼지 아니면 몇 마리가 중요한지 또는 동물이 중요한지 이 기준점을 알려드리는 것이 바로 개념의 원리라고 몇 번이나 강조드릴게요. 그럼 제가 이거를 100강, 200강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몇 번을 한 게 아니에요. 교재를 몇 번을 작성을 한 것도 아니고 15년간 확실하게 이해한 건 2개 갈라야 돼요. 하나는 완벽한 이해 쪽, 하나는 완벽한 암기 쪽.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어려워하는 어문 규정은 이해가 없으면 암기량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문법과 어문 규정부터 스타트가 들어갈 건데 기본 심화가 동시에 들어가느냐라는 것에 항상 딜레마가 있지만 여러분이 첫 강의를 들을 때는 무조건 여기에 맞출 거예요. 펜이 필요 없네요. 손가락 다 되네. 아래에 있는 어문 규정과 심화법은 심화라고는 적혀 있지만 바로 이거는 문제의 원리랑 같이 맞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론을 배워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이론은 배우는 순간 휘발성의 무지강한 파트가 얘입니다. 그래서 문제란 이런 것이다라는 거 같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우린 막상 기본과 심화 강의에서 문법은 얘를 다룰 거예요. 펜 쓸게요. 약간 손가락이 안 예뻐 보이네요. 문학은 문학 감상원과 문학 이론이 같이 들어갈 건데 여러분 이건 다 숙제로 제공을 먼저 1차로 해야 돼요. 왜?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기존에 많이 문제를 풀어본 학생은 문제를 풀면서 이런 거구나를 깨달으면 되지만
한 번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학생들은 문제의 양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는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독서도 똑같습니다. 근데 강의 수를 늘릴 생각은 없어요. 저는 원리 원칙 중에 하나가 강의를 늘리는 건 안 된다. 강의는 확실하게 컬에 맞춰서 진행하되 무엇을 독서 좀 강화를 시킬 거라서 제재가 조금 더 분석화되어 있는 걸 서비스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올해는 복지가 좀 잘 되어 있으니까 강세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휘 쪽도 그러면 선생님 이것도 강의가 들어가나요? 아니요. 이건 철저한 관리 쪽으로 넘겼어요.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자성어 안 외워요. 그렇게나 강조해도 뭐 시험날 한 2주 전에 와서 찍어주세요 이러길래 제가 뭐라고 설득한지 아세요? 찍을 거면 난 로또 번호를 찍겠다. 그래서 차라리 20억 받는 게 낫다. 그러니 찍지 마시고 실력으로 키우세요. 근데 그게 잘 관리가 안 돼서 제가 이거를 철두철미하게 여러분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사자성어, 한자, 고유, 외래어를 꼼꼼히 진행을 같이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개념 원리 올인원은 강의가 어떻게 됩니까? 국어 문법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문학 쪽에 문학 감상이 하나가 있고요. 독서 쪽에 독해 쪽이 있기 때문에 강의 수가 그 정도 나오는 거고 짧고 빠르게 남는 시간은 뭐 한다? 무조건 문제 푸는데 신경을 써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파트 문제 원리와 시간의 원리 이걸 이야기할 거예요. 자, 개념이 잘 정리가 됐어요. 근데 개념은 기준을 찾는 거지 분류를 시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원리를 개발한 이유가 문제에 따라 분류를 시켜야겠다. 이놈의 지식을.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만약에 어느 누군가 이걸 하고 있다라면 제가 선두입니다. 나 조사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밑바닥부터 일했던 사람이라 캐치 능력이 장난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면 제가 선두란 거면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문제 원리. 한번 왼쪽에 있는 사진 보세요. 정돈된 느낌이 드세요? 이거 과일들이 뭔 과일이요? 이거 채소였네. 채소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런 걸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자기가 개념을 맥락해봤자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문제를 어떻게 뺍니까? 굉장히 빠른 스팟으로 빼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 원리 하나랑 시간의 원리는 내년에 1년 1월 달에 들어간 거니 잘 되어 있어 뭡니까? 빨리빨리 코딩은 뭡니까? 오더를 해서 빨리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이 눈에 바로 보입니까? 이런 거죠. 그게 스텝 2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원리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문제 개수 대략 한 거 세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걸 제가 전에는 설명할 때 개수를 말했거든요. 근데 지금 교재로 제작을 해버리면 개수를 말하면 안 돼요. 왜? 교재는 제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몇 가지가 달라지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기출 문제가 2번은 복습이 될 것이다. 그러니 따라만 오고 교재 쪽은 아마 기출 1은 출판이 되겠지만 기출 2는 시험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텐텐이라고 한 이유도 이따가 말씀드릴 거니까 자, 문제 원리부터 들어갈게요. 문제 원리는 1, 2, 3으로 정확히 갈려 있어요. 1은 이 가까이에 있는 문제욕이 얼만큼 많이 개발되어 있는지를 알려드릴 거고 어문 규정은 수능 쪽으로 묻는 것과 공무원 쪽으로 묻는 문제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아마 반은 암기가 철저히 잘 들어가실 거고 반은 응용성을 키울 거라 수업이 2개월 꽉 차 있어요. 아마 스토리 진행해 보시면 넘친다 이런 느낌이 들 만큼 꽉 차 있어요. 그러니 잘 진행하셔야 되고 대신에 통합문법을 아예 2에서 빼버렸기 때문에 한 1개월 동안 트레이닝 다시 말해 찾아내는 훈련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일명 학생들도 필요에 의해서 이제 강의라는 걸 들어야 되는데 기출문제를 몽땅 해서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세 파트로 나눠드린 거고 기초를 준비하신 학생은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되고 중급 정도 1번이 가능하신 분은 이론 듣지 말고 바로 넘어오셔서 문제풀이 실력을 상승시키고 두 번째는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서 왜냐면 보통은 다 2번을 잘 못해요. 그래서 같이 커리를 따라가면서 분리된 3번을 마무리하시면 충분히 모든 것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전 절대 내용을 줄여 따라간 적이 없어요. 다만
강의를 구성할 때, 교재를 구성할 때 이걸 어떻게 단축시킬까를 고민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휘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갈게요. 어휘는 사자성어부터 관리가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 한자어, 그 다음 고유어, 그 다음 외래어. 저 한자 능력 시험 저 되게 당당히 말해요. 저 한국어문에 정확히 2급 있어요. 이걸 왜 자신 있게 말하냐면 저 객관식으로 시험 친 적 없어요. 주관식 95%. 왜? 쪽팔려서요. 국어를 수업을 한다는 사람이 한자를 쓸 수 없다는 사실이 대학교 때 너무 쪽팔렸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한국어문 해야겠다. 그래서 한국어문에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첫 시험에 낙방해요. 왜? 암기어를 쓰는 것과 시험장에서 도출하는 건 다르고 제가 그때 결심을 했던 건 뭔지 아십니까? 제 뒤에 있는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시험이 너무 쉬웠대. 난 낙방이었는데. 자신감을 얻습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데 나라고 못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한자어 중에서 그래도 시사 용어를 구별해 드릴 수가 있고 4급 정도의 기본기는 닦아드릴 수 있다. 대신에 너무 어려운 단어들은 대다수 학생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한자어는 기준을 정확히 전해 드릴게요. 한국 사람이라면 할 수 있을 만큼. 선생님 2급 단어 한국 사람이면 할 수 없나요? 네. 애초에 그 단어가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한국 사람은 상위 0.0001%를 따지는 게 아니라 대다수 학생들이 읽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고유어는 이거는 시험 패턴을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다방면이 아니라 문제 패턴화 시킬 수 있는 유형이 몇 가지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잘 따라오시면 고유 패턴도 만들어 드릴 테니까 문제를 대비하시고 외래어가 가장 범위가 넓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외래어는 그때그때 잘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어휘는 관리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릴 거고 문제의 원리에서 문제 유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나오면 뭐다? 풀란 소리가 아니라 시간을 아끼라는 이야기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오른쪽 우측 문학은 당연히 운문과 산문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이때 철저하게 고전시가 전문에 해당하는 가사를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독서는 당연히 독서와 합법과 작문이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문제 유형이 공무원 쪽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를 원리 하나, 푸는 요령 둘, 그 두 가지에 맞추어서 가르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제 거 문학을 들으시면 와 이게 감상이 아니라 요령껏 풀어야 되는구나 그걸 많이 느끼실 거고 독해로 들어가면 독서의 그 첫 문장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배우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점을 갖고 들어가야 명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강조드릴게요. 자, 그러면 아래 보시면 이제 기출 두 번째 돌릴 거예요. 선별 기준은 성장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바꿀 거고요. 총 8회. 그리고 현장에 오시면 3번 반복할 겁니다. 몇 문제를 10문제를 몇 분 안에 10분 내에 끝내는 걸 연습해 주세요. 처음 오시면 쉬우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쌤 10분 너무 길어 이러시길래 시험이 점점 진행되시면 아실 겁니다. 나중에 10분이 모자라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뭘 느끼면 되냐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 때 시간을 조율할 수 있는가? 어떻게 구성됐을 때 시간이 조율이 안 되는가를 경험하셔야 돼요. 실전은 단 한 번의 기회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간의 원리와 관련된 거라 텐텐이라는 이야기를 썼고요. 실제로 사은품으로 텐텐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한풀이 한번 해봅시다. 진짜 정말 맛있어요, 텐텐. 자, 이제 마지막이고요. 이제 시험의 원리. 히든 카드죠.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카드긴 한데 적었으면 치트키죠. 근데 저는 항상 정도를 따르는 사람이라서 치트가 별로 안 좋지만 히든 카드는 저걸 믿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히든 카드라서요. 시험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은 이상은 가서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자신은 어떻게 얻는 거냐면 시험 문제를 다각화해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치를 가졌을 때 벌어지는 거지 점수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현장 갔으면 점수가 대다수가 오르거든요. 문제 이거는 시험의 원리와 같이 점수의 원리가 같이 들어갈 건데 통합입니다. 문법, 어휘, 문학, 독서 전체적으로 다 통합일 건데 문제 원리 첫 번째 오시면 리뷰 인풋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20문제를 반복시키는 첫 번째 시험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게 1월부터 4월
1월부터 6월의 과정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국가직만 준비하신 분은 1월에서 4월까지를 체크하시면 되고요. 5월, 6월 지방직까지 하신 분 1월부터 6월까지 베이스를 까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은 베이스, 기초 문제부터 보통 노멀까지 하면 거의 9급 수준이거든요. 하드는 간혹 이제 한 문제씩 나오는 것들에 당락을 가를까봐 넣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점 어려워지는 문제 유형이 반복될 건데 시험 전체 난도도 같이 고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변별 문제 꼭 하나씩 넣어드릴 거니까 그건 좀 풀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진짜 자부하건데 이 모든 문제는 제가 스스로 만든 거고요. 돈 주고 사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커리어를 베이스다라고 말하면 진짜 제발 베이스로 좀 믿어주시면 됩니다. 자꾸 안 믿으시길래 제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베이스라는 건 진리다. 왜냐하면 내가 알아서 분석하고 내가 알아서 문제를 만드는데 이게 베이스가 아니면 말도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 하드는 진짜 하드라고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평균 40점도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뭘 느낀다고요? 운다고요? 그럼 제가 정신 차리려고 해요. 유리 멘탈 강화시키는 훈련. 시험이 어려우면요 뭘 느끼시면 되는 줄 아세요? 옆 사람도 시험 망했고요. 저쪽 사람도 망했기 때문에 잘 맞힌 사람이 1인자입니다. 그런 걸 가르치려고 베이스부터 하드까지 만들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은 당연히 점수로 나와야겠죠. 자, 베이스에서 노멀 수준은 4, 다시 말해 가을에서 윈터 수준에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봄, 여름은 노멀에서 하드 수준에 이제 원래가 들어간다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준비한 게 제 커리큘럼이에요. 여러분한테 제가 오로지 드리고 싶은 건 정도가 길이고 그것밖에 없어요. 전 여러분한테 요령을 가르쳐드리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대신 요령이 아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원리도 있고요. 정석. 이거를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는 루트도 알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르치려면 개념의 원리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들어오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커리큘럼 준비한 거고요. 앞으로 준비하실 분은 7월부터 들어와서 하나씩 잘 배워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3년 커리큘럼을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